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소지하는 휴대폰입니다. 직장에 출퇴근을 할 때도,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갈 때도, 은행에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보러 갈 때도, 중요한 약속 자리에 나갈 때도 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 자주 보게 되고 필요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기다려야 할 때 대기 시간에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시고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꼭 확인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문자를 받고 다양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때도 있지만 처음 받는 연락도 있을 수 있는데요. 늘 사용하는 휴대폰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편리한 만큼 꼭 잘 알고 조심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앞서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런 전화 받아보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혹은 가족분들이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신 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다음 안내드릴 내용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급 신청하신 카드를 배송해 드리려 하는데 시간은 언제쯤 편하고 집 주소는 여기가 맞는지 확인차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런 전화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 있다가 방문 드리려 하는데 카드 수령하실 수 있는지, 배송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는데 이 주소가 맞는지 등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익숙하게 받아본 전화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급 신청을 한 카드가 있고 배송을 기다렸던 카드가 있었다면 약속을 잡고 만나서 전달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을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카드 배송이 이루어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번뜩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명의가 도용되어서 누가 나 몰래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급한 마음이 몰려올 때 배송기사의 한마디가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도용 피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저는 배송기사라 배송만 하는 것뿐이라 카드 관련 내용은 잘 모릅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송기사가 알려준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급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배송기사가 알려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기 전에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스스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금융사기 범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절차 없이 배송기사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 번호가 가짜 카드사 대표 번호였다면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개인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 돼서 카드가 발급된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서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순간 원격 제어되어 정말 중요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모두 탈취되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유사한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배송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카드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한 후 본인이 확인한 카드사로 전화를 걸어서 정말 카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드릴 내용은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영상들을 시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이 있던 내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순간 마음을 확 뺏기게 되는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은행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누구라도 해당 영상을 보면 혹하기 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데요. 해당 금융상품 가입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오픈 채팅 링크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유튜브 고정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링크를 통해서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짜로 해당 금융상품도 가짜이고 은행원이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은행과 유사하게 제작한 사이트로 가짜로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만든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유튜브 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개인의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광고 영상에 개인의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절대 피해 입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유형의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늘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한 사기인데요. 특히 터치 한 번이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자 사기 수법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절 인사 문자 피싱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2024년 행복하세요 라고 발송하며 세부 내용은 URL을 클릭하라고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진짜 발송된 문자인가 라고 몇 초 정도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사기 문자입니다. 쓰레기 배출이 위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문자인데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라고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이것도 문자 피싱 중에 하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이런 문자와 같은 사기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소중한 주변 분들이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